자, 이번에 알아볼 제품은 킨텍스 3200개 전동차를 동력화시킬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 철도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에요. 일반적으로 토미텍에서 발매가 되는 철도 콜렉션 상품으로서 구매는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은 알아보고, 자, 이렇게 킨텍스 3200개 4량짜리 전동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3칸으로 되어 있냐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6칸 열차로 움직일 텐데, 일단은 2세트를 이제 구매를 해야 6량으로 풀 편성을 완성을 시킬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앞에 선두차 하나, 그 다음에 동력차 하나, 그 다음 동력차 두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는 펜터그래프가 하나만 있고, 두 번째 칸은 동력차 펜터가 2개씩 달려있는 이런 모양이죠. 자, 이제 뒷면을 보면은 이제 진짜 기차 이제 그림 같이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뭐 이제 킨텍스 3200개 1986년도쯤 등장을 하고 BBBF 뭐 인버터를 사용을 해서 뭐 나온 전동차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열차 구성도는 그러니까 총 3개의 편성을 구성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거죠. 이 차량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아까 펜터그래프가 2개가 있는 칸이 있었죠. 요거를 일반 펜터그래프가 없는 칸으로 바꿀 수 있게끔 넣어줄 수 있는 부속 파츠가 들어갑니다. 네, 요거는 이제 스티커 붙이는 거, 전면 행선지, 측면 행선지 붙이는 위치, 뭐 VVF 마크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붙여볼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구멍이 이제 타공이 조금은 필요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열차 무선 안테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표준 무선 안테나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될 자리가 있다. 그 다음은 요건 철도 콜렉션은 동력화를 시킬 수가 있죠. 동력 유닛은 저희 TM14, 그 다음에 주행용 바퀴는 TT04R 그레이색 회색이죠. 자, 펜터그래프 0258 제품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열었더니 여러가지 부품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품은 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아까 안테나, 그 다음에 동력화를 시키면은 옆에 이제 부착할 수 있는 대차의 모양이 또 나와 있죠. 대차 모양. 그 다음에 열차 부속 행선 스티커, 그 다음에 차량 번호가 여기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3가지 구성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차량의 T차화를 만들어주는 상부 파츠입니다.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을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깔끔한 펜터그래프가 없는 중간 차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아볼 거는 열차들도 한번 알아볼 거지만 이번에는 주행 바퀴, 이제 이것이 TM14 열차의 모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TT04R 이번엔 2세트를 준비합니다. 네, 이 2세트를 준비한 거는 바퀴가 2량분씩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6량이니까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 동력차에도 바퀴가 들어가니까 5개. 그러면 하나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하면은 요거 한 세트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는 여분 부품이 있으니까 그 여분 부품으로 나머지를 마저 채워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펜터그래프. 이제 아까 봤던 펜터그래프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움직이지가 않는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손으로 쳐봐도 튼튼할 정도죠. 자, 이제 이 제품을 한번 교환을 해보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동력화는 중간차로 할 거지만 이 TT04R 중간에 있는 동력 바퀴를 한번 이용을 해볼 겁니다. 동력 바퀴에는 들어가는 부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바퀴와 밑에를 넣을 수 있는 무게추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커플러, 디귿자형 아놀드 커플러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자,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퀴가 지금 나왔어요. 열차를 먼저 이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게 차량 내부죠. 이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음 차량 바닥과 여기 차량 시트가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구멍 2군데 있는 데다가 이 열차의 무게추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줄을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껴주면은 얘가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고 고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열차 밑부분을 뚜껑을 같이 덮어줍니다. 네, 이제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면은 모양이 맞춰져서 들어가죠. 그러면 열차가 무게가 조금 상대적으로 무거워졌어요. 자, 이제 기차 바퀴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바퀴로 되어 있죠? 플라스틱 바퀴로 되어 있어요. 자, 이 플라스틱 바퀴는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 지장이 있다. 왜? 구름 저항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플라스틱 때문에 동그란 원형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그러한 장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차를 다 뺀 모습입니다. 자, 이제 철 바퀴하고 플라스틱 바퀴하고 이제 한번 차이를 볼 거예요. 플라스틱 바퀴 보면은 뭔가 좀 많이 약해 보이는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자, 이제 이 철 바퀴를 껴볼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구멍에 맞춰서 이 바퀴들을 끼워주면 돼요. 자, 그럼 바퀴가 하나가 이제 벌써 들어갔죠. 잘 굴러갑니다. 두 번째 바퀴. 이 철콜은 쉬운 게 뭐냐면 이 집전 스프링이나 이제 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퀴만 이제 끼워주면은 금방 끝나요. 이제 이렇게 넣어주면은 벌써 철 바퀴로 바퀴 교환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바꿔볼 것이냐면은 연결기를 좀 바꿔줘야겠죠. 현재 상태에서 연결기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 부품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디귿자형 아놀드 커플러,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부속품들은 디귿자 커플러, 그러니까 차량 단부에서 연결면이 나온 데까지가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조금 단축형, 장축형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더 길게 나오게 하려면 이거 단축형, 더 길게 나와야 된다면은 이제 이 장축형을 이용을 해서 길이를 굉장히 많이 늘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열차에다가 한번 대봐야 됩니다. 대보기 전에 일단 설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대차를 고정하고 있는 대차 나사 못을 이제 빼줄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나사 못을 빼주고, 그럼 이렇게 대차만 깔끔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얘가 대차 못이 빠져요.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기존 것의 기준으로 가장 보시는 게 편하고, 그 다음 새 것과의 기준을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떻죠? 길이가 그냥 디귿자 아놀드 커플러는 좀 크기가 작죠. 일단 크기가 작더라도 먼저 한번 끼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 바꾼 이유가 뭐냐면 차 연결면의 간격을 좀 좁히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시범적으로 지금 껴봤는데 자, 어떤가요? 네, 이렇게 보면 열차 단부에서 디귿자 연결면하고 거의 평행이 되는 상태로 거의 바짝 붙는 수준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열차가 급곡선을 돌면서 탈선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연결을 하면은 안 되고 다시 연결기를 빼줄 겁니다. 이제 하나를 더 이제 부착을 해주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한 개의 단차를 더 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 연결기가 다시금 들어갑니다. 끝까지 이제 밀어 넣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가 수평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대차 기준을 봤을 때 얘가 거의 180도 이렇게 평행 상태가 돼야 열차가 커브길에서나 언덕길에서나 탈선하지 않고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결기 고리가 빠지면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다시 이제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대차 나사 못을 껴주고 열차를 조립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조립을 했습니다. 요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은 양호한 수준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 칸 끝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칸을 한번 다시 똑같이 재현을 해볼 겁니다. 두
번째 칸은 이제 동력차죠. 동력차. 이제 펜터그래프 이용을 해볼 겁니다. 펜터그래프는 토믹스 제품을 사용해요. 즉 토믹스와 토미텍은 같은 계열사기도 하고 부품을 거의 같이 공유를 하죠. 자, 이제 이렇게 올렸다 접었다 할 수 있는 이렇게 부품의 펜터그래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토믹스 철도 모형에도 다 사용되는 부품들이에요. 자, 이 펜터그래프 기존 것을 제거를 하고 요 부분에 저희가 이 새 펜터그래프를 끼워다 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올리고 접을 수 있는 새로운 펜터그래프가 생긴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작업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리 감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한 칸에 또 동력화 주행 장치를 설치한 차량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다음 차하고 한번 연결을 했을 때 연결면의 간격을 볼 겁니다. 연결면의 간격이 조금은 넓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이제 지금 커브길을 많이 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닿지도 않기도 하고 그렇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은 아까 꼈던 넓혀주는 그 커플러 연결기를 이제 빼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좁아지는 느낌이 조금씩 나죠. 그런다고 또 너무 좁혀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급한 커브길에서 열차길이 이제 단부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해주는 것이 가장 크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죠. 자, 연결을 했고 차간 간격면이 어때요? 자,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하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갈 때는 좋지만 커브가 좀 많이 세다 싶으면은 여기 이제 차길이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되는 수준의 커브길이면은 미니 커브레일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까지 이제 닿을 일은 없겠죠, 크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저 개인적 의견에서는 괜찮다 생각하고 이 상태로 이제 커플러 변경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자, 이제 끝났고 자, 다음 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다음 칸은 요거를 동력화를 시킬 거예요. 자, 이제 동력화를 시키기 위한 부품을 좀 한번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하부를 이렇게 분리를 할 겁니다. 하부를 분리를 하고 일단 조립하는 과정은 이 하부를 사실상 거의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 밑에 있는 하부 기기들을 제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부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각각 이 부품들이 어디에 사용할 부품들이냐. 자, 여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모터의 본체입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까 이 커플러 똑같은 거 커플러 그 다음에 길이 조정 단차 보완용 어댑터 들어가 있고 요거는 여분 대차입니다. 대차 겉모에 붙일 수 있는 거. 하지만은 저희 제품은 이 전동차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이 부속 대차가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들은 무엇이냐면 이 만약에 차량 길이를 대조를 해 보았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모자란 경우들이 있어요. 끝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단차를 보완해주는 얘도 마찬가지로 어댑터죠. 자, 이제 그러면은 길이를 한번 맞춰서 조정을 해봅시다. 자, 이제 모터입니다. 모터 정말 단순하죠.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면 모터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모터만 딱 그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열차 이 하부에 있는 부품을 그대로 이제 떼서 붙여 볼 겁니다. 이제 잡고 떼면 요거 이렇게 부품이 빠집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한쪽 순서를 기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자, 제거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하부를 보면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 이 구멍에 맞춰서 이 부속품들을 하나씩 껴볼 겁니다. 자, 하나. 그 다음 것도 하나. 자,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인버터 장치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은 하부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럼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해줄 거죠. 반대편도 하나 빼고 그대로 하나, 그다음 나머지도 하나.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차량에 대한 이제 하부도 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해볼 열차의 크기를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느냐. 자, 이 열차 하부를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립을 해보면 여러분 길이가 얼마나 남죠? 자, 여기에 이만큼의 공간이 비고 여기에 이만큼의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보는 저희 어댑터 이런 부품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다. 모자르는 길이만큼 이 단차를 보완해주면 되겠죠.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이즈면 지금 이 중자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가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자 사이즈 한번 제가 잘라서 넣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길이가 좀 길거나 모자르거나 크다 싶으면 다른 부품으로도 교환을 해주면 돼요. 이제 이것을 낄 때는 구멍에 맞춰서 밑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춤식이라서 따로 접착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 그 다음 것도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껴보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 차체를 조립해 봅니다. 자, 어떻죠? 자, 이렇게 지금 꼭 맞게 지금 딱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주 100% 훌륭한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나머지 대차를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특이하게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검정색이 되어 있어도 아랑곳않고 저희는 주차할 겁니다. 요거를 지금 그대로 그 상태에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좁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어댑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쓰다가 남은 어댑터를 마저 이용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조립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차체를 분리를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꽂아줍니다. 연결이 불편하면은 요거를 대차 바퀴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요렇게 하나. 이제 이걸로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차이가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네, 이제 이 정도 나오면은 아주 훌륭한 연결면의 간격이에요. 자, 이제 이대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아주 이상적인 연결면의 간격이 지금 나옵니다. 이 동력 대차기 때문에 요거 지금 보는 것처럼 연결면의 간격이 조금 차이가 발생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한 개짜리가 가장 훌륭하다는 거니까 나머지도 한 개짜리 껴줍니다. 자, 이제 여기도 마저 연결기를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어색한 게 뭐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대차 모양인데 지금 대차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차를 만들어 줄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이 대차를 잘라서 니버를 원하시는 분은 니버로 이걸 잘라 주셔도 돼요. 저는 칼이 좀 편해서 칼로 자르는 거고 이제 이렇게 자른 부품은 밑에 보면 이렇게 구멍의 모양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구멍의 모양 있죠. 삼각형 모양.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맞춰서 꾹 눌러서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자, 어때요? 감쪽 같죠? 자, 마찬가지로 방향을 확인하고 꾹 껴줍니다. 자, 지금 방향이 제대로 맞지 않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쪽에 대차가 생겼죠. 반대쪽 면도 마저 대차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펜타그래프 마찬가지로 제거가 있었던 토미스 펜타그래프 교체. 자, 하나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은 2개짜리 펜타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력차의 경우에는 부품이 얼마나 남았죠? 굉장히 많이 남았죠. 요거가 지금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동력화를 한번 시켜봤는데 지금 제품을 보면은 뭔가 여러가지 또 부품이 남은 것 같은데 이 부품들을 그럼 어디에다 써야 되는 것입니까? 요것은 구멍에 이렇게 지금 런너 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빨간색은 1mm, 파란색은 0.7mm의 드릴로 뚫어야 된다고 지금 나와있죠. 그럴 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핀바이스라는 제품을 이용을 해야 돼요. 핀바이스. 전에도 이제 저희가 타공하는 영상을 올렸죠. 핀바이스 드릴 날이에요. 이렇게 0.34567, 자 7에서 1mm. 자, 저희는 지금 한번 0.7을 먼저 이용을 해서 뚫어 볼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0.7짜리 드릴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냐면 신용카드가 이렇게 크기 높이가 요만하다 그러면은 지금 드릴 날 크기만 해도 지금 요만한 겁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자, 이제 구멍을 한번 끼기 전에 벌려줘야죠. 벌려준 상태로 가운데로 핀바이스 구멍을 최대한 얕게 넣습니다. 그리고 조여줘요. 살짝.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0.7mm였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그대로 바로 뚫어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차 천장에 상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 천장 쪽을 살짝 눌러주면 여기 구멍들이 있어요. 이쪽을 눌러서 공략을 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천장들만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멍들을 맞춰서 이제 뚫어주는 거죠. 자,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맞춰서 힘을 좀 최대한 적게 준 다음에 살살살살 돌리면 이렇게 지금 똥이 나오죠. 자, 지금 뚫렸습니다. 관통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빼주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 것도 구멍을 똑같이 뚫어줍니다. 자, 이제 뚫렸습니다. 자, 다시 또 세 번째.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4개의 구멍이 빵빵 뚫렸습니다. 자, 그럼 이 4개의 구멍에 한번 꽂아 볼 겁니다. 안테나를. 자, 이제 이것을 끼고 줄 겁니다. 굉장히 부품이 작아서 금방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안테나가 이제 들어간 모습이죠. 자, 다음 것은 1mm를 이용해서 뚫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mm짜리 구멍이 뚫렸습니다. 자, 다음 부품. 이제 이렇게 굉장히 콩알만한 지금 안테나예요. 잘 넣기가 힘들 것 같으면 반대 방향으로 잡아서 넣어줘도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기차 차체에 조립을 해줍니다. 기봉을 살짝 꽉꽉 눌러줍니다. 빠지지 않게. 네,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상부 안테나 기기들의 모든 장착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철도 컬렉션 조립하는 영상을 봤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